반도체 업체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육성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온 윤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정당하게 무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각종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충주중원문화재단 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특위 구성이 집행부와 의회 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습니다. 청주 새활용 시민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의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찾아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청주에 있는 반도체 업체를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일본 수출 규제를 소재 부품 산업의 자립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뒤 상대적으로 뒤져 있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점유율이 한 5%밖에 안 되고 대만이 주로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역점을 둬서 시작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로도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CPU와 같은 정보 처리를 위한 반도체를 말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메모리보다 투자 수익률이 좋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눈부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도 정부의 육성 의지에 발맞춰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 충북 혁신 도시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271억 달러, 5만 명 이상 고용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명을 걸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를 충북이 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등 120여 개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 있고 정부와 여당이 강한 육성 의지를 밝히면서 충북의 시스템 반도체 전략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세종역 신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KTX 세종역은 이해찬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이춘희 세종시장이 다시 거론하고 나서 충북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꼭 30년 만인데요. 진기훈 기자가 윤 씨를 직접 만나 재심을 신청한 이유와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청구서 없나요? 청구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씨가 자신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구체적인 자백을 내놓은 점, 당시 국과수 감정서의 과학적 근거가 취약했던 점 등을 재심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사나 재판 받는 과정에서 보호자나 변호인의 조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은 위법했고 재판은 부실했습니다. 이런 것도 재심 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돼야 될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윤 씨는 CJB를 직접 방문해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는 악몽과도 같았고 재심을 통해 무엇보다 잃어버린 명예를 찾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억울하게 살았지만 난 명예를 찾고 싶은 거죠. 한 인생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 20년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또 당시 수사했던 경찰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죄를 위하여 사람 위하여 말하겠어요. 만약에 그 형사분들이 잘못이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 사죄하면 저는 그걸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다는 윤 씨. 충북 진천이 고향인 어머니의 가족, 외가 친척들을 찾아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거 할아버지 외가 쪽에 대한 걸 알고 싶어가지고 찾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살았는지, 할아버님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외가 쪽을. 무죄를 향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윤 씨. 1989년 사건 발생 30년 만에야 결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85만 청주 시민이 하루 동안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00톤이 훌쩍 넘습니다. 100만 명이 생활하는 용인과 고양시보다 훨씬 더 많고요. 인구가 40만 명이나 더 많은 수원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량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청주 시민 1명이 버리는 생활 폐기물은 하루에 1kg이 넘는데 이는 전국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소각시설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민간업체의 손까지 빌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올해에만 4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마저도 이미 다 사용됐고 예비비 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청주의 생활 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게 바로 업사이클링입니다.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 결합한 말인데요. 우리말로는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폐기물의 디자인과 쓰임새를 더해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새로운 물건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인데요. 청주에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인 재활용 시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생산, 소비, 폐기로 끝나던 일자형 구조의 패턴을 재활용 센터를 통해 생산, 소비, 관리, 재활용이라는 자원 순환형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청주의 생활 폐기물 배출량 감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어서 이태현 기자가 이번에 문을 연 청주 재활용 시민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수명이 다한 자동차와 버려진 나무들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폐타이어와 닳고 다른 자동차 손잡이 등 구성품 하나하나 재활용조차 불가능해 보였지만 디자인까지 갖춘 멋진 책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진짜 끼워 맞춘다는 느낌으로 폐차장이나 버려지는 팔레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자재 수급을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다 떨어진 장구를 후라이팬으로 덧댄 스피커는 앰프와 MP3를 만나 훌륭한 오디오로 재탄생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버려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좀 새롭게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이 재탄생되거든요. 모두 업사이클링의 장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주시는 재활용 시민센터를 개관하고 전시와 체험을 통해 자원순환의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업사이클의 허브 기관으로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물품이나 자원을 한 단계 새로운 가치로 더 발전시켜서 순환되게 하는 그런 복합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 쓰레기 제로 도시를 선포하고 10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시 쓸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선순환되는 쓰레기 지금 처리 정책의 전환기를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전국 최고 수준의 폐기물 발생량을 보이고 있는 청주시. 쓰레기 제로 도시라는 목표가 아직까진 허황된 구호로만 느껴지지만 업사이클이란 개념이 시민들 의식 속에 자리 잡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출연료 논란과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진 충주 중원문화재단 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제의를 요구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실력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악단원의 출연료 차등 지급 논란부터 기획 연출비 횡령 의혹까지 각종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충주 중원문화재단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며 특위를 구성했는데 충주시가 조사 범위에 문제가 있다며 제의를 요구한 겁니다.
의혹을 입증할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결정적인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실제 그렇게 비리가 있건 했으면 벌써 아마 결판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도 있지만은 지나친 면도 있다. 하지만 충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조사 계획을 단체장에 통지하는 것은 조사 협조를 위한 것이지 제2요구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출자 출연의 기간에 조사를 막는다는 약간의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고 좀 드는데요. 뭐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조사 특위 구성이 좌절되더라도 단독으로 특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할 거는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좀 제시를 해야 되겠다.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의회 특위 구성이 집행부와 의회 간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김장 축제를 열어 대박을 친 괴산군이 당시 군민들의 손으로 버무린 김장을 울릉도와 독도에 전달했습니다. 김장에 담긴 나눔의 미덕을 우리 영토의 동쪽 끝까지 전해주고 싶다는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배로 3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울릉도. 고생 끝에 찾아온 내륙 손님을 울릉 군수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김장 김치를 전하자 고마움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이 충북 먼 곳인데 동해 외딴섬 울릉도까지 또 도와주신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괴산에서 실어온 김장 김치는 모두 45상자 900kg으로 울릉도 사회복지시설과 독도 경비대에 전달됐습니다. 울릉도 이제 섬이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렇게 들어오기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겨울 나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경지가 부족한 울릉도는 대부분 육지에서 절임 배추를 들여와 김장을 담습니다. 백길도 마다 않고 울릉도까지 온 건 나누고 베푸는 우리 고유의 김장 문화를 실천하고 절임 배추의 고장 괴산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괴산군은 지난 김장 축제 당시 2가지 특별 행사를 열었는데 주한 외교관들을 초청해 김장 체험을 한 것과 이번 울릉도 독도에 전달할 김장을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절임 배추와 청결고추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인 김치를 세계화시키는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김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괴산군은 김장 속에 깃든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데도 앞장선다는 각오입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의 당초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1.5%가 늘어난 5조 1,072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2조 29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 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이 도내 32개 시험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 충북의 수능 응시자는 모두 13,964명으로 지난해보다 1,1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도청에서 청주시 문화도시 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경우 전체 사업비의 15%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됐고 다음 달 최종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충북 고용혁신추진단은 우수 지역인재 확보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내 대학생 초청 공공기관 투어링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